네팔에서 온 청년 수잔 샤키야. 2010년 한국 방문이 계기가 돼 지금까지 한국살이 15년째라는데요. 서로 섞이지 않지만 서로 밀어내지도 않는 존중의 정신을 간직한 네팔 사람이자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 사회이기도 합니다. 수잔이 바라보고 꿈꾸는 한국 사회는 어떤 곳일지 알아봅니다. 나머스 저는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하고요. 네팔에서 한국에 2010년도에 처음 오게 되었고 이제 15년 차 한국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어학연수로 오다가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 결혼도 하게 돼서 이제 뭐 한국 사위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얻게도 되었고 그리고 지극히 사적인 네팔이라는 책을 하나 내게 되었는데요. 뭐 네팔이라고 하면 또 히말라야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이 책 통해서 이제 네팔 사람들의 진정한 그런 얘기들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인데 네. 한국 살아보니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제 짧지 않게 꽤 오랫동안 이제 살아오셨는데 네. 소외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정말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 오는 계기가 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20 초반이었기 때문에 생생하잖아요. 모든 게 이제 그냥 해보고 싶고 그래서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막상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자 받았던 것도 6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6개월 살다가 뭐 안 되면은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5년 차입니다. 전생에 약간 한국 사람 아니었나 그런 생각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그런 애정, 저를 보살펴주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오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방송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수잔. 오늘 서울시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이제 그 방송 활동만 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 낙하산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낙하산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너 낙하산이냐? 라는 질문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낙하산 같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네팔에 옛날에 한번 가이드 알바를 하면서 제가 산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 분들이랑 이제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굉장히 저를 좀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14일 동안 계속 걷기만 해야 되는데 계속 질문만 하고 또 저도 일하는 입장에서는 다 답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진심을 다 담아서 답을 해주고 14일 동안 끝내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잔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네 하면서 이제 좀 밥을 먹겠다고 해서 같이 만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제안하셨던 게 저희가 이런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너 같은 사람이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저희 현재 사장님인 거죠. 저는 이제 출장들이 좀 많습니다. 언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는 저희가 주고객들이 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케팅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각국에 있는 그런 군인들과도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 그 낙하산 제품을 이제 설명하고 그러는데 뭐 회사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문화 다양성은 여러 문화가 사회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 지수는 100점 만점에 50점을 가까스로 넘는 수준입니다. 수잔은 한국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전문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체부에서 또 문화 다양성 위원라고 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또 타이틀이 하나 또 받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문화 다양성 관련해서 이렇게 법률이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보호하고 보존한다라는 그런 법이 따로 있다라는 자체도 저는 되게 신선했고 문화 다양성 주간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 문화 플랫폼 통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를 알려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견도 제시하고 문체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해서 또는 다양성을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다 이제 보고서를 올리거든요. 그럼 그 1년째 보고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이제 주면서 그 보고서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회까지 가서 그게 토론회를 열린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인식을 높이는 일이 개인적으로도 남다르다는 수잔. 이 문화를 알린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화를 알려주고 이 문화를 알기 시작하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그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저 네팔에서 왔어요 할 때 어떤 아저씨가 네팔? 이래서 팔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화가 났죠, 처음에. 근데 요즘은 이거는 한국 분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소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저씨가 네팔이라고 하면 아저씨 팔도 아니고 제 팔도 아니에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왔어요 라고 하면 또 그렇구나 이러면서 또 다르게 흘러간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저 네팔 뭐라고요? 태도가 바뀌면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연결성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다 몰라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알려지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데요. 사실은 이 다문화 또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 누가 해결책을 그냥 이렇게 써서 이것만 우리가 실천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고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발표해서 실천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9,000명이 된대요. 네팔에서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여기에 와서 유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랑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많은 그런 지원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문화 콘텐츠들, 그렇죠? 유학생과 한국인이 함께 해서 그런 공모전을 열려주면은 더 우리가 생소한 그런 모르는 문화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나마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잖아요. 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저는 이제 이 낙하산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하는 전공을 똑같이 그 전공을 살리는 그런 일들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전공을 하면서도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저도 이제 도시계획을 했던 이유는 네팔에 돌아가서 다시 저는 네팔을 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가족이 생기고 또 보니까 저는 네팔을 더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저는 더 즐기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좀 바뀔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지원도 해주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서도. 그래도 이제 뭐 한국어를 알고 또는 한국 문화를 알고 들어오시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한국어라든지 또는 한국어의 그런 한국 문화의 배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빨리 입학을 시켜야 되고 학교에도 이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제 그런 장벽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도 내가 한국말을 제대로 모르면은 거기에 그냥 저는 몰라요 하고 그냥 무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저도 통역인, 번역인으로서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학생들 주변에서도 처음부터 이제 한국에 올 생각이 있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의 배경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제도들을 좀 더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관련해서 그리고 수잔님 개인의 올해 목표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제가 늘 해왔던 그 뭐 네팔을 알리는 역할을 이제 더 하고 싶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네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외대에서 지금 인도 아세안이라는 그 과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해서 약간 전문가라는 그런 타이틀도 이제 좀 얻으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싶고요. 그 외에도 늘 해왔던 뭐 이제 저희가 정책에 어떤 기반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네팔에서도 살아봤고 한국에서도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질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질을 저희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문화 다양성이 좀 풍부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팔과 한국을 오가며 언어, 문화 등 다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온 수잔 샤키야. 그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문화 다양성이 보호받고 인식이 증진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